놀랍게도 아이는 저한테 장 치료를 하러 왔고, 또 저는 일반적인 장내 미생물 치료를 적용했는데 불안 기반의 호전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장내 미생물이 몸속에서 제거되고 밸런스 찾으면서 동시에 뇌가 좋아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웰케어 클리닉의 김경철입니다. 기능의학이라는 것을 저는 한 5년 정도 이상 진료를 보다 보니까 특별히 항노화 관점에서 점점 저의 생각은 딱 두 가지, 잘 먹고 잘 자기, 이게 이제 저희 웰케어 클리닉의 모토인데, 그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면은 단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뇌, 하나가 장. 그래서 장뇌축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겉 브레인 엑시스, 또는 반대로 뇌 장측, 브레인 겉 엑시스, 장과 뇌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고요. 어쩌면 앞으로 한 몇 개월 정도는 사실 이 이야기, 장과 뇌, 뇌와 장의 이야기, 그리고 연결, 또 중간에 자율신경 이야기, 이 세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종종 신체화 증상이라는 표현으로 조금만 배가 아파도 과민성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방광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과민성 방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속이 쓰려도 너가 예민해서 그래 하면서 과민이라는 표현을 써요. 보통 환자들의 증상을 많이 호소하고 여러 가지로 삶이 어려울 때 일반적인 의사들은 그걸 과민하다, 또는 예민하다, 또는 신체화 증상, 소마티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꾸 호소만 하려고 그러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정신과로 보내거나 또는 신경안정제를 처방하기도 해요. 저는 일부분 동의하고 또 일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의하는 이유 중에는 정말 예민하신 분들이 그런 증상에 대해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안정화시키는, 대표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때로는 도파민을 준다든지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도 약을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의 최근의 견해는요, 그런 신경 안정제나 정신과 약을 쓰는 게 전부가 아니다. 즉 뇌를 컨트롤하고 마음을 컨트롤해서 장을 치료하고 또는 몸을 치료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반대로 오늘 강조점 중에 하나는 장을 치료해서 뇌를 치료하고 장을 치료해서 마음을 치료한다고 하는 겉 브레인, 장과 뇌 방향을 좀 바꿔서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루려고 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장과 뇌는 서로 연결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장에는요, 기본적으로 독소도 많겠죠. 그것을 변해 나갈 때까지 튼튼하게 이 장관이라는 곳으로 그것을 감싸고 있는데, 그래서 장이라고 하는 장벽이 안전하게 이 나쁜 것들을 대변으로 배설시키는 데 있어서 보호막이죠. 그러나 제 구독자분들은 새는장 증후군,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장벽이 샌다, 장벽이 루스해져서 장내에만 머물러야 되는 그 어떤 나쁜 것들, 거기에는 장내 미생물로 인한 독소도 있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장내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들을 아셨을 거예요. 반면 뇌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보관하고 있고 어떤 관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관제 시스템에 아예 함부로 접근 못하는 것처럼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즉 뇌 혈관 장벽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쉽게 약물도 통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정신과 약물들이 가능한 그 입자를 작게 해서 BBB를 시켜야지만 정신과 약이 뇌에 작용하는 것처럼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끔 장벽이 쌓여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많은 연구들은 BBB를 통과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자율신경을 통해서 또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지는 굉장히 작은 수준의 몰레큘, 그것을 엔도톡신이라고 하죠. 그런 독소 개념 등등을 통해서 실제 장에 있는 환경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저희 다음 영상에는 그런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생각보다 장이 너무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장에 면역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고 장에서도 역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장이 컨트롤되고 장이 안정화되어야지 진실로 뇌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 환자 케이스 한번 잠깐 좀 볼게요. 2022년도 얘기인데요. 멀리 대전에서 5살 난 자폐아의 부모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폐아이가 변비를 많이 호소하고 있고, 제 영상을 통해서 소변 유기산 검사와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모의 말을 듣고서
저희가 검사를 했어요. 보통은 이 소변유기상 검사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다뤘죠. 우리 몸속의 신진대사를 다루고 있고 그 중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항산화 시스템, 또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장내 미생물, 이런 굉장히 많은 대사물들을 검사하는 것이 소변유기상 검사죠.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저런 대사가 나빠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이들 대부분 정상이 나오는데, 이 자폐아이의 특성상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에너지 대사도 57%,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항산화 시스템, 아이가 항산화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게 좀 언뜻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해독 기능이라는 것들, 이런 전반적인 대사가 많이 나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의 대사, 저희가 늘 다루는 그런 장내 미생물, 그 중에서 일반적인 균뿐만 아니라 곰팡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증가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토콜에 따라서 사실은 저런 미토콘드리아나 해독 기능 장애가 나빠도 저는 첫 단추가 바로 장에 대한 치료이기 때문에 4R, 나쁜 균을 재균하고 또 좋은 균을 집어넣고 장점막을 회복시키고 또 나쁜 음식들, 특별히 밀가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5살 아이한테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다시 장내 미생물 포함해서 전반적인 대사를 봤는데 옆에 있었던 그런 대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호전되었죠. 놀랍게도 아이는 저한테 장 치료를 하러 왔고, 또 저는 일반적인 장내 미생물 치료를 적용했는데 이 아이의 자폐 증상, 불안 기반의 자폐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장내 미생물 검사를 정식으로 하면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대변에서 우리가 NGS라는 방식으로 시퀀싱을 해서 어떤 균주까지 저희가 다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검사를 2번 연속으로 했는데 종합 점수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 점수가 굉장히 위험 상태 40점에서 여러 가지 장내 미생물을 좋게 하는 치료를 받고 나서 52점으로 좋아진 케이스를 봐요. 앞서 소변유기상 검사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 검사의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한테 자폐 치료를 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 자폐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를 봐요. 저는 종종 진료실에서 파킨슨 환자들을 많이 봅니다. 앞선 영상에서 파킨슨 영상에 대해서 관심 갖고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치매까지는 아니어도 치매 전 단계에 해당되는 환자들도 많이 오고요. 정신과 증상 중에 많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에 ADHD나 또는 강박장애 아이들도 많이 와요. 특별히 브레인 포그라는 증상을 가지고 어른들도 많이 오고요.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론 뇌의 문제도 발견합니다. 우리가 뇌파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베타파가 감소되어 있거나 또는 세타파가 증가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 우울 또는 어떤 집중력 저하에 뇌파 특유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단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보충해 줘서 원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해요. 그러나 장을 치료하고 해독 기능을 좋게 하면서 장내 미생물이 몸속에서 제거되고 밸런스 찾으면서 동시에 뇌가 좋아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처럼 저는 뇌와 장을 별개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치료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다루고자 해요. 때로는 전문가와 함께 또는 이미 찍어놓은 전문가 영상을 올려놓고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이 풀지 못하고 한계에 도달한 자폐, 파킨슨, 치매 또는 여러 가지 강박장애나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의 방식도 물론 존중하지만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한번 접근해보고 환자한테 진심 어떻게 도움되는지, 어떤 식단이 도움되는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를 위해서 저한테 참고 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 케미스트리는 신경 전달 물질과 시냅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뇌가 어떻게 몸을 컨트롤하는지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제가 한 번 정도는 시냅스가 무엇이고 신경 전달이 무엇인지, 다른 책도 마찬가지예요. 시냅스와 자아,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마음을 지배하고 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몸을 지배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잘 쓰여진 책들이에요. 동시에 장내 미생물 관점에서 좋은 책들을 몇 가지 제가 좀 공부하면서 여러분 같이 좀 이걸 나누려고 해요. 마이크로바이옴, 건강과 노화의 비밀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는 이 노화라고 하는 데 있어서 뇌의 노화가 되게 중요하죠. 사람마다 기억력이나 인지저하 여러 가지 뇌질환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장내 미생물을 치료함으로써 좋아지는지에 대한 많은 사례와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10% 인간이라고 하는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저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는 자폐 아이들이 어떻게 장내 미생물로 인해서 망가지는가, 그 중에서 클로스트림이라고 하는 혐기성 균, 특정 균주에 대해서 집요하게 찾아서 자폐 아이를 치료했던 부모의 스토리도 나옵니다. 또 그것을 계기로 이러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붐업이 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도 공유시켜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ADHD나 우울증이나 치매, 자폐
이것을 기존의 약물 방식이거나 기존의 증상 치료 방식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리뷰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고 있는 책이 이 질병은 없다라고 하는, 저도 여기에 최근에 추천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이라는 출판사에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질병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질병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DSM-4, 5 이런 카테고리인데,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질병이 아닌가? 그리고 그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과연 치료가 일방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적인 질문을 해요.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받은 책인데, 일반인이 쓴 책이에요. 이것은 발달장애 자연치료 식이요법 갭스라고 하는데, 자폐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식단 연구하면서 쓴 책이에요. 미국에 있는 여러 저명한 연구소와 함께 같이 쓴 책인데, 물론 의사들도 이 분야에서는 탁월하게 공부하지만 자폐아이를 가진 부모, 파킨슨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또는 그분들의 자녀, 기존에 있는 난치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른 시각에서, 좀 더 통합적인 시각에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분들과 함께 사실은 앞으로의 영상은 같이 공부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제 구독자들은 굉장히 지적이시고 탐구적이시고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굉장히 능동적이신 분이 많죠. 저희 구독자 중에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물론 좋아요 누르고 앞으로 영상들을 계속 구독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댓글로 어떤 책이 좋고 자신의 경험이 어떤 것이 좋고 또는 여러 문헌들이나 또는 자신의 사례들을 같이 나눠주시면, 앞으로 만들어가는 영상들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의학이 도전해야 될 부분들, 특별히 최근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장애에 대해서, 또 미지의 영역이라 하는 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자율신경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하면서 앞으로 영상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직 성숙되지 않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장과 뇌에 대해서,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연구 논문들과 생각보다 많은 그런 증거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무엇보다 제 환자들이 저를 많이 공부시키고 있어요. 제 환자와 환자의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증상들을 저한테 호소하시고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저한테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공부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장과 뇌와 장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지식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